42페이지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작년에 이거 수업을 하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지. 운동량이 무엇이고 충격량이 무엇이고 운동량이 왜 도입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아유, 이 착한 친구들. 너네들은 왜 그 도라에몽 마냥 친구가 없어가지고 암기방으로 대가리 저장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빨리 그 뉴럴링크라고 아니? 어, 뉴럴링크 그리고 뭐 몇몇 그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말한 대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데 사람 뇌에 칩을 이식을 하는 거야. 칩을 이식을 해서 사람 뇌와 통신망을 연결을 시켜서 사람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를 서칭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건데 실제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임상시험을 성공을 했고 몇몇 전신마비 환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 좀 많이 찾으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너가 컴퓨터에서, 저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아? 이제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면은,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한 사상에 이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어, 아무튼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기억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선생님이 1학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 1학년 때 뭐라 그랬어? 니네가 나중에 물화생지를 배울 거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까먹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나와. 다시 나와. 그래서 잊지 말고 열심히 하자. 우리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끝났다고 시험이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나중에 이거 또 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얘기했지만 까먹었겠죠. 내가 그렇지 마. 응?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도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어. 자, 봅시다. 운동량을 구하고 얘네들의 공식이나 그런 거는 사실 오히려 반대로 까먹질 않아. 몇 번 보면 다시 생각나. 운동량 구하는 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는 그냥 보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운동량이라는 거를 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자, 운동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다른 물리량들과 다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리량이에요. 말 자체가 좀 이상해. 물리량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을 탐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오감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탐색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운동량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무언가 만져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량보다는 풍경량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량을 유도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물체에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야구공을 던져서 민건이의 머리를 맞췄어. 내가 던져봤자 얼마나 세게 던지겠니? 그래봤자 70으로 던지겠지. 응. 내가 막 선수처럼 막 아마추어 야구 하시는 분들처럼 막 100km로 던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설렁설렁 던지니까 한 70으로 던지겠지. 이러면 살겠지. 살겠지. 근데 내가 볼링공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볼링공을 이제 굴리잖아. 그러면 한 38에서 40까지도 나와. 응. 민건이가 그걸 머리에 맞았네. 아이고, 저런. 머리가 깨졌네. 응. 스트라이크를 쳐버렸네. 응.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우리
지금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구공의 크기, 무게와 볼링공의 무게 어디가 더 무거워? 볼링공이 더 무거워.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면은 어떤 다른 물체한테 충격을 더 크게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 친구 중에 야구 선출인 형이 하나 있어. 어. 그 형이 민건이 머리에 공을 아이고, 아이고, 지나가다 맞아버렸네. 그럼 이것도 뭐겠어? 스트라이크겠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형은 한 140으로 130으로 던지니까. 응. 19로 던졌는데, 어이구, 아이고, 그렇게 돼버렸네.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 빠르면 빠를수록 어떤 물체에 충격을 더 크게 준다. 자, 충격이라는 거는 두 물체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운동량으로 넘어가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면 내가 충격을 주기 전에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얘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물체한테 충격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원래 그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에너지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은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실제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충격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충돌이 일어날 때 손실이 많아, 생각보다. 우리 손바닥을 딱 하고 부딪히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죠. 소리 에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부딪히다 보면은 우리의 몸은 물체들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은 마찰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마찰은 열 에너지로 쉽게 변환이 돼요. 따라서 내가 충돌이 일어났다. 얘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다른 물체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냐?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운동량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로 했어.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 운동량과 충격 사이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서 얻어낸 거예요. 그 당시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 거야. 1600년대 이런 걸 했다는 거 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왜 태어나가지고 있죠. 선생님이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뉴턴이야. 어, 물론 반대로 존경하는 사람도 뉴턴이긴 한데 그 지금 우리가 물리 원투에서 다루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사실 별로 안 힘들어. 근데 뉴턴이 말년에 이상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제 대학교 역학 과목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죽이고 싶어지죠. 음. 그 미분 덕분으로 이상한 짓을 시작을 해가지고 미적분은 뉴턴이 만든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음, 속력, 속도, 속력이라고 써 있어, 속도라고 써 있어. 속도라고 써 있지.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방향성. 그렇지. 방향이 있어. 자, 그러면 운동량에도 방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운동량도 우리가 방향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애는 우리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벽에 충돌하는 문제 그거 예전에 많이 봤었지. 그거 다시 이따가 보여줄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운동량의 변화량 얘기는 그냥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 무엇과 같다? 중력량이랑 같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합시다. 중력량을 I로 쓰는 이유는 임팩트이기 때문에.
운동량 왜 필요 써요? 몰라. 라틴어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건 대부분 라틴어야. 음, 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라틴어 단어들이 꽤 많거든? 영어의 어원들이 거의 다 라틴어라서 이제 라틴어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 특히 학문적인 부분에서 라틴어는 정말 많이 쓰여. 나 항상 생각하는 게 실제로 쓰지도 않는 단어 가지고 왜 지들끼리 이제 어? 지식봉 차가지고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약간 이- 지식의 독점을 원하는 건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게. 아, 옛날에는 원래 귀족 계층은 지식 독점을 하려고 했어. 노예나 그 쌍놈들이 글 배워가지고서 그안 좋은 사상을 가질 수도 있잖아. 갑자기 혁명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귀족 계층들은 원래 지식을 독점하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어떠한 물체의 운동량은 충돌할 때 얘가 이 개에서 보존이 된다는 거야. 이 개. 새끼. 안배사케트한테 쳐가봐야 아, 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진짜 항상 자주 얘기하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시스템이 뭐라고? 상호작용이야. 어떠한 환경 안에서 무언가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두 물체가 상호작용을 할 때 이 두 물체 안에서 얘네들의 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는 거야. 두 물체의 이 시스템, 즉 둘의 상호작용에서 보존이 되는 거야. 그럼 각각 한 개 한 개만 떼서 보면은 운동량이 보존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얘는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충돌하고 나서 막 얘가 줄어들면은 얘가 늘어나고 이런 건데 얘가 보존이 되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얘네들이 보존이 되는 상태이고요. 이 보존에 따라서 우리가 충돌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자, 우리가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안다고 사실 충돌을 계산할 수 있을까? 자, 내가 벽에다가 공을 던졌어. 어, 공이 얼마나 튀어나올지 너네는 알 수 있어? 음.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말고도 사실 충돌과 충격 그리고 뭐 튀어나오는 이런 운동들을 계산을 하려면은 탄성계수라는 것까지도 추가로 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을 던졌어. 근데 공에 바람이 없어. 그러면 공을 벽에 바꿔서 어떻게 돼? 공이 뚝 떨어지지. 공에 바람이 가득 차 있어. 그럼 걔는 어떻게 돼? 튕겨나와. 분명히 내가 발로 차는 힘과 그 공의 속도는 똑같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다음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탄성계수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그 탄성계수에 따라서 어떻게 충돌을 하고 움직이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어. 근데 고등학교 수준을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너네들은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도 힌트로 전부 다 주어질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야 돼. 내가 부딪히고서 그대로 앞으로 갈 수도 있어. 너네 당구 치는 애들 있니? 쳐본 사람. 음. 당구 칠때 그 일본어로 내가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겠지? 당구 용어로 그냥 위에를 맞춰서 치면은 앞으로 굴러가잖아. 굴러가서 다른 공을 맞고 나서도 더 앞으로 굴러가. 내가 아래에다가 스핀을 주고서 하면은 부딪혀서 뒤로 튕겨나와.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있겠냐고.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한테 이제 문제들이 주어질 때 얘가 딱 하고 맞았어. 충돌 시점까지 찾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이제 그래프의 형태에서도 충돌 시점을 보면은 누가 봐도 그래프가 갑자기 꺾여 있어. 그럼 거기에 뭐겠어? 그냥 충돌했겠구나라고 이제 느껴져. 근데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얘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 두 물체 사이에 거리를 가지고서 이제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럼 이제 그때는 골치가 아픈 거야. 한 물체가 이제 가까이 올 거야.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0이 돼서 충돌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멀어진대. 근데 얘가 멀어질 때, 자,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같이 가는데 얘가 빨리 가서 멀어질 수도 있어. 내가 이걸 구별할 수가 있냐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그래프상에 있는 그래프만 가지고서 우리가 둘 사이의 거리 그래프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고요. 거기서 추가로 주어진 다른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1학년 때랑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어차피 1학년 때 우리는 다 배웠어. 어떻게 요 계에서의 운동량이 보정되고요. 충돌 전이랑 충돌 후에 운동량이 이러니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 넘어가도록 할게. 분리와 합체. 요거 문제를 조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노진구 닮지 않았어? 노진구 여장한 진순이라고 있잖아. 퉁퉁이의 첫사랑. 어, 퉁퉁이는 친구를 사랑. 진짜 있는 에피소드야. 장난이 아니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우리가 분리의 상황을 잘 사용하면은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 자, 이 분리 문제가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학물리학 쪽에 나오면은 이제 로켓이 이렇게 있어. 분리가 되는 로켓이야. 대충 분리가 되는 이런 로켓이 있는데, 자, 얘가 떨어져 나가면은 얘는 앞으로 추진력을 받아. 분리 문제에 따르면. 음.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얘도 앞으로 가고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덜 가는 거지. 뒤로 밀었으니까. 이거를 상대 속도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야. 얘가 위로 300m/s로 가고 있고요. 얘는 위로 250m/s로 지금 올라갈 거야. 근데 이렇게 두고서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럼 우리가 상대 속도의 개념을 써서 이렇게 푸는 거야. 나는 정지에 있고, 아니, 얘가 정지에 있고, 내가 위로 50m/s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풀고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분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운동 전에 얘네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0이니까, 운동량이 0이니까, 분리가 되고 나서 이 개에서의 운동량도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인
운동량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게 돼.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한물체로 합쳐지는 경우, 충돌 후에는 속력이 같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속력이 같으니까, 예,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M1, V1, 얘는 P2 equal M2, V2. 이렇게 둬서 P1 플러스 P2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한 부물체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M1 V1 플러스 M2 V2에서 V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공식처럼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가 수능까지 가서 물리를 푼다라고 하면은 물리를 하나하나 그냥 유형별로 공식화해가지고 푸는 게 당연히 시간 단축이나 그런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어차피 내신 수준에서는 니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음, 공부가 부족한 거야. 그 정도 실력이면 수능에서 그냥 물리를 볼 생각을 아예 접어야 돼. 음, 물리로 밥을 벌어먹고 살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많이 해서 틀렸다. 계산이 복잡해서 틀렸다. 이런 거는 가능한데, 선생님, 저 이거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물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직종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화학, 기계 이런 쪽은 가지 말라. 좀 많이 힘들어. 자, 넘어가서 이제 운동량 얘기를 충분히 많이 했고요. 요거 한 번만 보자. 왜 선생님이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상황이 주어질 건데,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 숫자가 6개야. M1 플러스 M2분의 M1, M2, M1 플러스 M2분의 M1 플러스 M1 V1 플러스 M2 V2 이퀄 V 해가지고서 공식화 해가지고 풀면 풀 수 있어.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푸냐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충돌 전에 운동량이 몇이니? 10, 8, 18이네요. 충돌 후에 운동량 A 2, B는 4B, 4V, B 볼 4. 그럼 V는 4.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공식화를 굳이 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헷갈리게 푸느냐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얘가 엄청나게 계산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지가 않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운동량 6. 얘 충돌 후에 한 덩어리라 그랬으니까 2 더하기 1 곱하기 V. V는 2. 이런 식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를 잘 그냥 써서 우리 운동량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많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역학 파트가 내용적으로 이해가 어려우면은 솔직히 1학년 때 자기 자신을 좀 반성할 필요가 많아. 음, 우리 여기서 안 배운 게 하나도 없거든. 안 배운 거 딱 하나 있어. 등가속도, 직선운동. 가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다루긴 다뤘는데 그 가속도로 거리 구하고 그런 건 한 적이 없지. 그냥 가속도만 배웠지. 초기 속도가 있는 그런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막 EAS 이퀄 V0 마이너스 V0 제곱 이런 공식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배웠던 거야.
중3 때 했는데 그거를 또 다른 공식들이랑 섞어가지고서 쓰질 않았다는 얘기야. 알지 쓰면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낙하보는데 아니 직감으로 어, 음악이 아마 하셨을 거야. 그거는 또 같이 음. 또 자, 아무튼 충격량 I는 F 델타 T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어떤 물체에 충격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전에 내가 선생님이 민건이 머리를 부쉈잖아. 힘을 주면 어떻게 돼? 모양이 변해. 음. 부서진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 스물에 이거는 뭐지? 아니, 부서진 머리가 거기 가만히 있을까? 날라가요. 날아가겠지. 그렇죠. 저는 세 번째 부서진다고. 네. 우리가 어떤 물체에 그래서 힘을 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상태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힘을 내가 이번에는 수호의 손바닥을 선생님이 손바닥에 힘을 줄 거야. 선생님이 1뉴턴으로 1뉴턴으로 이렇게 꾹 눌렀어. 한 3초. 그럼 멍이 들까? 자국만 살짝 남을 거야.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100뉴턴으로 1초 동안 힘을 딱 줬어. 이거 사실 사람 몸은 그거 가지고서 파괴되지 않으니까 600뉴턴으로 줬다라고 생각을 하자. 어, 그러면 이제 여기 근육이 파열되고 그 안에 있는 뼈가 부서졌을 거야. 아이고. 빵꾸가 뚫리진 않아. 그거 뒷면으로 눌렀으니까. 원래 압력까지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거긴 하지만. 자, 그런데 선생님 1뉴턴으로 누를 거야. 똑같이. 1뉴턴으로 3시간 동안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아, 어. 우리가 여기 일정한 힘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정도 음프파이게 누르고 계속 있잖아.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기가 괴사돼. 사람의 피부랑 이런 조직들도 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물체에 충격을 준다는 게 적은 힘이라도 시간이 길면은 여기에도 충분한 많은 양의 충격이 들어가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어, 예. 공부할 때 뒤에 친구가 계속 찌르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이게 충격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거든. 스트레스라는 게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무언가를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격량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저 자식이 너를 찌르고 있어도 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왜 지금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그거 본 적 있어? 철판 같은 거 구부리고 막 그러는 거? 영상? 여기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보면은 이제 보면은 맨날 구부린단 말이야 그 아저씨들. 그거 몰라? 그 쇼츠 개웃긴데. 아무튼 그렇죠. 한번 봐야 맞아요. 한번 봐야지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런이 봐. 지금 수업 내용이 미치겠어요. 수업 내용이 아무튼 자 무언가를 내가 구부리고 부러뜨리고 할 거야. 스트레스를 줄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줘야지 얘가 구부러지겠지. 내가 철판을 가지고 동그란 원통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원통을 만들려면은 얘한테 힘을 줘야겠죠. 자, 그 힘을 한 번에 세게 빡 하고 주면 어떻게 될까? 반으로 접히겠지. 그러면 일정하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얘의 모양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힘과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충격량을 잘 계산을 해서 어떠한 물체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사실 알려고 했어. 하지만 그 고등학교 1학년에 2학년에 우리 그리고 대학교까지 넘어간다. 그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힘을 주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 대학교 4학년쯤 되면 이제 할 수가 있어. 그럼 고등학교 수준인 너네들한테 그런 걸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물체한테 힘을 주었을 때 얘가 모양의 변화보다는 항상 운동의 변화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니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 힘을 주고 있는 거랑 여기에 힘을 주고 있는 거랑 실제 운동이 같아 달라? 다르죠. 달라.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문제 풀 때 얘한테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 안 해. 아니요. 우리는 물리원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그 힘을 주었다는 뭐냐면 물체에 무게 중심점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얘가 내가 힘을 주는 방향에 그대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격량 문제를 풀 때 왜 자꾸 이 분명히 힘은 운동 방향, 운동 상태 혹은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충격량 하면은 진짜 신기해. 문제를 보면은 그냥 공이랑 공을 두 개 두고서 얘를 막 10만 킬로미터로 때려. 근데 다른 공이 그냥 멀쩡하게 돼. 어? 한키 별로. 어? 문제니까. 어, 뭐, 어, 비브라늄이라서 탕탕. 절대 안 깨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나타낸다. 자, 운동량, 충격량 관계는 얘기를 했죠. 요거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F는 MA, A는 모르지만 2분의 1 AT 델타 T분의 델타 V지. 이 T는 E로는 제일 나올 사람이에요. 약분 바로 시키면은 M 델타 V가 되네요. 델타 V가 뭐야?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충격량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증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애초에 뭐라 그랬어? 반대라 그랬잖아. 반대로. 충격량에서 운동량이 나온 거라. 그래서 뭐 운동량을 더 많이 주는 방법, 그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크게 하는 방법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충돌과 충격 완화, 여기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충격력 계산하는 거. 충격을 받을 때의 힘을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하고요. I는 F 델타 T에서 F 구하는 거예요. 델타 T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을. 그래서 델타 T분의 I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축구, 야구랑 당구랑 스트로크가 달라. 네, 권투랑도 달라. 네. 그렇지. 복싱이랑 축구, 야구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 공을 쓴다. 때린다. 축구로 공통점이지, 그거. 공통점은 때린다는 거야. 당구도 때리지. 자, 그런데 축구는 왜 공을 발로 찰 때 끊어서 안 찰까? 네, 끊었으면 거리 좀 끊어서 차면 거리가 짧아져. 왜 짧아질까? 그렇게 기회가 받는 맞아. 플러스 내가 똑같이, 그치. 팔로 스윙을 해야 되니까, 축구랑 야구는. 내가 어떤 거를 이제 공을,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 탁 쳤을 때, 얘를 딱 하고 끊어서 쳤어. 딱 하고. 그러면 얘가 충돌하는 시간이 여기서 끝이고, 이렇게 나가. 그런데 여기서 따라서 계속 쭉 하고 힘을 더 주면은, 내가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얘가 더 멀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권투나 아니면은 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구는 보통 이제 한 번에 땅 하고 치고서 마는 이유가 얘가 너무 길게 가면 안 돼. 그래서 당구 선수들 같은 경우 잘 밀어치는 경우보다는 끊어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권투는 또 달라. 권투는 힘이 세야 될까? 충격량이 많아야 될까? 성적이나 아니, 힘이 많아요. 힘이 세요. 결국에 권투든 복싱이든 아니 MMA는 아니고 복싱이든 무에타이든 그런 것들은 사람의 관절이나 근육 아니면은 뼈를 부수고 파괴하는 게 목적이야.
어,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 격투기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더 큰 데미지를 입혀야 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잖아. 1뉴턴짜리로 계속 누르면 한 2시간, 3시간 눌러야지 여기에 이제 데미지가 쌓인다고. 그렇게 데미지가 쌓인다고 사람이 죽어? 뭐야, 그냥? 여기가 조금 멍이 들고 아프고 그 정도야.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격투기 입식 타격들은 어떻게 해? 짧은 시간 3분에서 5분, 5분인가? 어우야, 무슨 몇 분이냐? 4분 아니지? 3분이지. 3분 12라운드 하잖아. 그 3분 동안 더 많은 데미지를 누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밀어서 치면 어떻게 돼? 힘이 분산이 돼. 하지만 짧게 끊어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얘의 운동량의 변화, 즉 얘가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 그냥 두개골을 파괴를 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짧게 하면은 힘이 더 커진다. 그거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맞을 때 요즘 애들은 이제 너네들은 이제 학교에서 체벌이 없잖아. 그치? 라떼만 해도 이제 맞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엉덩이를 맞으면 어떻게 맞냐? 엉덩이를 이렇게 그 그치, 같이 내려가는 거야. 같이 내려가야 돼. 손바닥을 맞아도 어떻게 맞아야 돼? 같이 내려가야 돼. 같이 내려가야 돼. 응. 깝친다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아이고. 이제 뭐라고? 그럼 싸움도 가세요. 응. 안 아프게 만든 법은 이제 잘 앞으로 가잖아요. 응.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또 아프지. 아니지. 아니, 그건 반대로 또 맞아. 음? 그러니까 싸움 독학에서 얘기하는 안 아프게 맞기 그거 펀치랑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뭐냐면 어, 너네 그거 생각해 펀칭머신 생각하면 돼. 펀칭머신에서 그 위에 요즘 내려오는 거 있잖아. 그거 칠 때 훅으로 치잖아. 훅으로 치는데 반보 앞에서 쳐봐. 아, 그러면. 가동 범위가 가다가 여기에서 내가 쳐야 될 지점은 여기니까 틀어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쪽에 있다고 하면 틀어서 가다가 그냥 끝나서 가동 범위가 짧아서 어차피 약해지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술 중에 택견이라고 있죠. 네. 택견이 그걸 잘해. 택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발차기를 하려고 하잖아. 발차기를 무릎을 드는 순간 무릎을 밟아. 어, 발차기를 하는 거를 발차기를 하는 상대의 무릎을 밟거나 아니면 발목을 밟아서 멈추게 해. 그럼 정말 아프대. 누가요? 밟힌 사람이. 너도 축구하다가 땅 차다고 생각하면 돼. 발등이 아프냐, 골반 쪽이 아파? 아프지. 골반 쪽이 나중에 진짜 세게 까면 골반 쪽이 훅 하고 죽을 것 같잖아. 저를 쓰게 할 직장인 들어갔을 때. 그래. 택견이 대단히 살상 무술이에요. 하다가 그 자, 그래서 충격 완화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2단계 나온다는 거지. 씨, 갑자기 뭐야? 이게 저렇게 하면 재밌어요. 갑자기 달라져.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하는 법을 잘 아는 과목이에요. 진짜. 1 더하기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서 얘 갑자기 학생 360 더하기 370은? 라고 물어보겠지.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량의 변화하면은 이것이 지금 무엇이 있는 거다? 어떤 상태다? 운동량이 변화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격. 그래. 충격 시간이에요. 충격을 받고 있는 거겠죠?
충격을 몇 번 받았어, 얘는?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음, 내가 뭐라 그랬어? 운동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해야 돼. 변하는 거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사진 찍어. 아니네. 두 번 있어요. 이렇게 두 번의 충돌이 있어요. 첫 번째 충돌은 몇 초 걸렸대? 충돌을 받는 동안? 1에서 3이니까 2초지. 어, 두 번째 충돌은 1초 1초. 충격량은? 3P랑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3P고요. 얘는 플러스 2P만큼 변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았으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얘가 충격량이니까 마이너스 3P 이퀄 F 곱하기 2 하면은 힘은 2분의 3P 절대값이에요. 오른쪽 거는 2P 이퀄 F 곱하기 1 F는 2 해서 둘이 받은 충격력까지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겠네. 어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아,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질량이 2kg이니까 우리 가속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5고 여기가 8이네. AT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무엇이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무엇이야?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8, 5, 40, 20m/s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힘 시간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무엇과 같다? F, 그치. FT니까 충격량이에요. XY를 항상 곱하라 그랬어. 내가 여기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알고 싶으면. 그러면은 면적 몇이야? 80, 40. FT 이퀄 40. 얘가 뭐야? 델타 P야. P가 0에서 정지했으니까 0에서 시작을 해서 운동량이 나중에 40이 됐대. P는 MV. 2 곱하기 V. V는 20m/s.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너네들이 선택을 해서 그냥 구하면 돼.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그래프의 형태로 해서 가속도로 바꿔서 구할지 아니면은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통해서 구할지는 너네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너네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시간 그래프라는 거야.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중에 나올 거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무엇이야? 곱하기 2 곱하기 음, 보였잖아. 이건 뭐야? 어? 일이야, 일. 일이.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얘가 그래서 힘과 관련된 그래프는 FS 그래프랑 FT 그래프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엇인지 잘 보고서 문제를 푸세요, 제발.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야. 문제 그래프 나오면은 그래프에서 XY가 무엇인지 잘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림과는 질량이 1kg 그리고 M인 물체 A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선생님이 이거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그 상황이야. 그래프를 주고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맞추래. 뭔진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여기 이 점은 뭐야? 이때 무엇이 일어났어? 충돌이 일어났어. 충돌 지점이 여기에요. 자, 어떤 그래프죠?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 면적은 의미가 있다, 없다? 나, 없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위치 시간에서 기울기. 기울기를 봐야 된다 그랬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 시간분의, 가로로 있는 장난이고, 음, 시간분의 위치 변화. 시간분의 변이. 속도예요, 속도. 자, 기울기가 속도야. 그럼 얘는 3분의 3, 얘는 1m per second. 얘는 3m per second. 여기는 4분의 4지 1m per second. 여기는 4분의 8이니까 2m per second. B니까. 자, 처음에 B는 질량이 M이래. 얘 질량 M이고요. 얘는 1kg이네. 처음 운동량을 계산해보자. 3 곱하기 1kg 곱하기 3m per second 플러스 M 곱하기 1m per second. 그냥 안 나오는데요. 가려져서 그래. 아, 됐지? 여기 보이지? 여기 써놓을게, 여기에. 네. 얘가 충돌 이전이고요. 0에서 3초 동안. 3초에서 7초 동안에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 1kg 곱하기 1m per second 플러스 M 곱하기 2m per second. 얘네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같아야 된다. 돼요. 그러니까 M 넘기면은 2kg 곱하기 m per second가 M 곱하기 m per second, 아니, M kg 곱하기 m per second가 돼서 M은 2kg이 돼. 이렇게 구하면 다 구한 거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거다. 짠. 선생님 몇 개 찍어줄 테니까 이거 풀어봐. 3번, 4번, 5번, 3, 4, 5부터 지금 풀어봐. 3, 4, 5, 6까지 풀어.